갑시다. 자, 오전에 상용 로그를 했었죠. 네. 네. 상용 로그는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 꼼꼼하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교과서 내용 플러스 교과서 외적 내용까지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일단 49쪽 피시고요. 여기 49쪽이랑 한 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용 로그 파트에서 해야 할 일은 중학교 때도 아니고 학교 시험에서 상용 로그표 보세요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뭐를 시험에 나온다면 특히 여고 같은 경우는 상용 로그 활용해서 아까 전에 뭐 산성도 같은 거 있지. 뭐 그다음에 뭐 지진 규모가 있어요. 교과서에 지진 규모 뭐 매m 뭐 투 해서 그 몇 배냐 뭐 지진 규모 그죠? 네. 혹시 여기 일가 친척 중에 일본 분 있으신 분 있냐? 없습니다. 일가 친척 분에 있을 수도 있어서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지진 얘기 하니까 지금 일본 지진 날 것 같다고. 불쌍해요. 지금요? 난카이 지진 지금요? 지금? 여기? 지금 지금? 다 보세요. 누가 보겠어 이거? 누가 안 봐? 보긴 누가 보겠어? 되게 불쌍한 것 같아. 난카이 그 협곡이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100년 주기로 무조건 강제로 이게 판이 너네도 지구과학 봐서 알지? 참 불쌍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딱 나라가. 맞지? 그래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는지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하나 궁금했는데 얘네들이 불안하니까 정신 나간 거야.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지? 지진 하면 바깥고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 하냐니까 불안해 떨어서. 아무튼 그 지진 규모 로그의 활용 교과서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용 로그 활용은 아까 그런 거랑 그 다음에 뭐 상용 로그 N은 어떻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런 거. 그 정수가 만약에 3이다. 그럼 얘는 4자릿수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부터 0이 하는 숫자가 나오고 이런 거까지. 이게 기본 끝. 알겠죠? 뭐 그 이상 안 물어보는데 이제 여기서 플러스 추가적인 걸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페이지가 이제 정확히 요 한 장 빼놓은 게 사이드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청구는 매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정말 옛날 분이시다. 근데 프린트나 교과서에 없어요. 근데 한다. 그럼 이제 나오는 거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자릿수 결정이래. 자릿수. 로그 2가 0.301이고 로그 3이 0.477일 때 다음 수는 몇 자리의 정수인지 구하래. 그죠? 30에 20제곱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치? 30에 20제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언제 계산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상용 로그를 이용함으로써 이게 몇 자리인지 역추론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상용 로그가 의미가 있나 보지.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서 정수 부분을 찾는 거야. 그럼 얘는 20 곱하기 로그 3이니까 로그 3은 얼마로 계산한다고 그랬냐면 0.4771 곱하기 20이래요. 그러면 여기다 2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2, 27에 14, 27에 14, 2, 4, 8. 그 0.9인데 이제 10도 있으니까 곱하면 9점이니까 9 플러스 0.542. 그쵸? 그럼 얘는 10자리 숫자다. 끝? 괜찮죠? 괜찮죠? 네, 10자리 숫자다.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딱 10자리 숫자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0의 50제곱. 60의 50제곱도 딱 로그를 취해서 이걸 계산을 해보자는 거지. 그럼 50 곱하기 로그 6인데 50 곱하기 로그 3 곱하기잖아. 진수가 맞죠? 네, 3 곱하기다. 그러면 이게 뭐야? 로그 3 더하기니까 0.301 0.4771 둘이 더하면 1, 8, 7, 7, 0.7781 에다가 더했어요. 그 다음에 50 곱해야 돼. 그러면 7, 7, 8, 1에다가 50 곱하시면 5부터 곱하면 5, 1은 5
51은 5, 8에 40, 57에 35, 57에 35, 8. 그럼 이제 네 자리를 가는데 10을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얘가 38 플러스 0.905다. 그러면 얘가 이제 38이니까 얘는 원래 요 6 이거 다시 올리면 6의 50제곱은 39자릿수다.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엄청 쉽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분의 1에 100제곱 있죠? 100제곱 있죠? 100제곱? 네. 5분의 1에 100제곱이 있어요. 5분의 1에 100제곱을 소수로 나눴을 때 소수 아래 몇 번째 자리를 처음으로 영향의 숫자가 나타난지 구하래요. 단 로그인의 0.301로 계산한대요. 아 그러면 이거의 속성, 그러니까 처음으로 소수점 아래 이거를 5분의 1을 100제곱을 언제 하냐? 맞죠? 그럼 이제 이거에 로그를 붙여서 확률 로그의 속성을 계산해보자는 거지. 그럼 앞으로 100 빼면 100 곱하기 로그 5분의 1인데 5분의 1은 어떻게 할까? 10분의 2로 하자. 10분의 2 이렇게. 그죠? 왜냐면 로그의 5분의 1인데 아씨 왜 이래 5분의 1인데 그지? 이거 뭐냐 이거 봐봐 로그의 5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마이너스 1로 앞으로 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해도 되긴 되네.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 했지. 괜찮죠? 이렇게 해도 되긴 되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뭐 로그 2 빼기 1이니까 그게 그거지. 아무튼 뭐 상관은 없어. 알겠죠? 그럼 뭐 이왕 한 김에 이렇게 하자. 이거는 얼마냐? 1에서 0.301을 빼면 996.0.699다. 근데 뭐야?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0.9 여기가 마이너스 0.699다. 근데 10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두 칸 가면 마이너스 69.9인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9 마이너스 0.9인데 소수 자리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을 소환하면 얘는 마이너스 70 플러스 0.1이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70이니까 얘는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70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96에 1번, 97에 1번 있지. 요거 1번만 지금 풀고 넘어갈 건데 2번은 숙제인데 97에 1번은 2의 마이너스 20제곱으로 돼 있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누누이 말했지만 이거 마이너스를 앞으로 밀어 넣으면 요 2분의 1로 바뀐다. 아시겠죠? 역수된다. 마이너스를 엮으면 알지? 3분의 2에 마이너스 만약에 50제곱이다. 그럼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안으로 가로 넣으면 어떻게 돼? 역수된다. 3분의 2에 50제곱이야. 이거 알아야 돼. 마이너스 지수 늘어오면 뒤집히는 거 알겠지? 아시겠죠? 네. 해보세요. 96, 97에 1번.
자, 시간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이거 집에 가서 꼭 해봐라, 주말에. 알겠지? 2분의 1의 20제곱이다, 로그. 알겠지? 이거 20 곱하기로 하면 돼, 20 곱하기. 알겠지? 2분의 1은 이게 마이너스 1제곱이야. 알겠지? 아, 마이너스 빼면 이거야. 알겠죠? 다 했네. 0.301이야, 0.301. 계산해. 그리고 아까 저처럼 하면 돼. 알겠지? 시간 싸움이라서 그래. 시간 많이 못 써서 미안하고 넘깁시다. 자, 그 50쪽에 자 이제 최고자리 숫자 뭐 요거 한 문제 하나만 듣고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제 대망의 지수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에서는 상용 로그 요 파트가 요게 좀 애매한 부분이고 대신 밖에 있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부등식 다 괜찮고 상하함수 정의 괜찮고 상하함수 그래프 다 괜찮고 다 사인 코사인 다 정석적인 다 내용이야. 교과서랑 일치한데 그 수열 파트에서 등비수열 있지? 거기 가서도 이제 원리합계라는 게 있는데 원리합계가 또 교과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프린트를 주는 반이 있고 또 안 주는 반이 있고 막 난리 부르스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한다. 정확하게 뺄 건 빼고 그거 이제 알려주는 대로 하면 돼. 아시겠죠? 귀납적 정의도 이제 그것도 그 내신 안 나오는 거나 현재 교육과정을 잘 나눠서 하면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요 세 파트만 잘 조심하시면 된다. 자, 최고자리 숫자인데요. 이제 이거는 자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랑. 자, 그래. 자, 빠르게 정리하고 한번 넘어갑시다. 최고자리 숫자 봅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로그 2대 0.301, 로그 3의 0.477로 계산한다. 3의 14는 몇 자리 정수인지 구하려고 또 하라는 거지. 3의 14는 몇 자리 정수냐? 로그 계산해보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14 곱하기 로그 3이다. 14 곱하기 로그 3이거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가 14 곱하기 로그 3을 하면 자, 좀 계산한 값 좀 쓸게. 6.6794야. 아, 그럼 얘가 6 플러스 0.6794란 말이야. 그럼 누가 뭐래도 얘는 7자리 수예요. 그죠? 7자리 수인데 그 맨 앞에 있는 숫자가 뭐냐는 거지. 그거는 무엇으로 추정을 하냐면 이걸로써 추정을 한다. 추정을 하는데 상용 로그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론 능력이 좀 필요해요. 추측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뭐가 필요하냐? 로그 2의 값이 뭐라고 그랬냐면 0.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값으로 추론을 하는 거야. 로그 3의 값이 0.4771이라고 했지. 맞지? 그러면 얘가 0.6794란 말이야, 소수가.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추론을 하면 되냐? 어떻게 추론 들어가면 되냐? 자, 이렇게 추론을 해보자. 일단 여기다가 2배를 해보자. 2배. 여기다가 2배를 하자. 양변에다가. 그럼 로그 2는 0.602지? 그럼 얘가 로그 2가 여기 올라가면 이게 4지 4? 로그 4가 얼마야? 0.602 되는 거 맞죠? 맞지? 그러면 얘는 0.6794는 얘보다 클 거 아니야? 맞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로그 숫자 뭐 있나 봐야지. 로그 5보다 작다만 로그 5보다 작다만 추론하면 끝나. 왜냐고? 요것만 밝혀지면 얘가 뭔데? 맨 앞에 있는 로그 뭐겠어? 로그 뭐 4 얼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로그 4랑 로그 5 사이에 있으면 로그 4 얼마일 거란 말이야. 얘가? 그러면 거기에서 6이면 소수점을 뭐 6칸으로 옮겨도 맨 앞자리가 4겠네. 이해가지? 요 내용이다. 별건 아니다. 알겠죠? 그럼 요것만 증명해볼게요. 이게 되는지. 자, 이거는 로그 5는 누누이 말했지만 2분의 10이죠? 한 100번 말한 것 같지? 로그 5는 2분의 10이다. 이렇게 해야 돼. 알겠어? 분명히 학교감이 있다. 알겠지?
저기 뭐야? 그러면 이게 얼마냐? 1 빼기 로그 2니까 여기 1에서 0.301 빼면 0.699니까 되지? 그래서 최고자리 숫자는 4다. 이렇게 추론하시면 돼요. 요걸로 써. 알겠지? 얘가 과연 로그 몇 점 x냐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 거는 주어진 문제에서 이런 것들로 추론을 하는 거 알겠지? 해봐 밑에 거 내가 알려줄게. 안 되면. 자, 컷할게요, 그죠? 네. 저기 시간 압박을 좀 가져야 돼, 알겠지?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돼, 시간 압박. 왜냐면 선생님도 지금 수능이랑 모의고사 지금 계속 풀고 있지, 분석 들어갔단 말이야, 최근 거 푸는데, 선생님도 이거 빨리빨리 한 번에 안 보이잖아, 맞지?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이게 빨리빨리 안 풀리면 마음이 조급하다고.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시간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럴 때 선생님이 아까 전에 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의외로 고난도, 그러니까 딱 문제 풀 때 빨리빨리 풀고 싶지. 막 한 번에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마음이 조급하잖아. 막 안 되잖아. 그럴 때 무슨 생각 갖고 하면 되냐면 의외로 간단하다 라고 생각해봐. 의외로 간단하다. 풀이 과정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뭐 그래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의외로 간단할 수가 있어요. 문제 접근할 때 일단 문제 막 이상한 문제 접근할 때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풀이가 간략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봐. 알겠지? 막 문제가 막 풀이 과정 20줄 나오는 건 없잖아. 그런 건 없잖아. 내신 기출 너네 훑어봐도 풀이 과정이 막 그렇게 막 첫 시험이나 그랬지. 중간고사나 그랬지. 자, 98번 보면 5에 20. 5에 20은 몇 자리 수냐고 물어봤잖아. 20 곱하기 이거 로그 5인데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니까 0.99 정도 되냐? 맞지? 그래서 20 곱하기 0.99 하면 20 곱하기 0.99 하면 13 플러스 0.98 정도 되거든? 13 플러스 0.98 정도 되거든, 맞냐? 네. 그럼 이게 14자리 숫자거든? 그 A 값은 됐어, 그치? 그럼 요 값으로 이제 추론을 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 로그 3이 0.4771이야. 그럼 2배를 해. 여기 2배, 얘도 2배하고 얘도 2배를 해. 그러면 이거 2 올리면 로그 9거든? 로그 9는 0.471 제곱 2배를 하면 얼마냐? 0.9542? 0.
얼마니? 2 곱하면 2, 27에 14, 27에 14 0.95 사이 되네. 그럼 0.98은 0.95 사이보다 크지? 그러니까 로그 9보다 크다. 누가? 0.98이. 그러면 얘가 이제 로그 10보다 작냐만 추론하면 되는데 이건 당연하지. 계산할 것도 없지.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냐? 로그 9. 얼마일 거야 했던 거야. 거기에다가 13 곱하면 여기가 플러스 13이 어떻게 되니? 플러스 13이면 자 이것도 설명해. 플러스 13이잖아? 그러면 이게 13 곱하기 1인데 1을 소환을 해줘. 이거 1은 로그 10이거든. 10에 10이거든. 그럼 다시 13을 위로 올리면 13제곱이잖아. 맞지? 그 13제곱이면 이거 오른쪽으로 13칸 옮겨도 최고 자리는 9인 거야.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시죠? 별거 아니다. 꼭 복습해봐. 시험에 나올 확률은 반반이다. 학교에서 안 하면 교과서에 없다. 끝! 자, 끝났습니다. 자, 해서 로그 끝났고요. 자, 일단 월요일까지 스텝 1, 2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스텝 1, 2는 하셔요. 무조건 하세요. 알겠죠? 실력업은 선택사항입니다. 알겠죠? 실력업은 선택사항입니다. 알겠죠? 실력업은 나중에 시험 가까이 왔을 때 그러니까 기본 다 잡아놓고 계약을 하지. 그때 실력 높은 것만 푸는 거야. 고난도를 풀면 무슨 효과가 있냐? 계산 과정도 잡고 고난도 문제 안에 기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고난도 문제 안에 기본기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80점을 만드는 거야. 75점, 80점. 그 5문제만 하는 거라고. 상위권 애들 다 그렇게 공부한다고. 수학 넘사벽 애들은. 그렇게 체킹만 하는 거야. 컨디션 하루에 5문제씩. 고난도만. 각 단원마다 하루에. 오늘은 어차피 시험 범위라고 해봤자 소단은 몇 개 없잖아. 삼각함수면 5개, 소단은 5개도 안 나와. 그럼 각 단원마다 고난도 하루에 3-4개씩만 감각을 유지하면서 그냥 내신 유형만 이렇게 풀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과목을 싹 잡는 거지. 싹. 암기 과목부터 쫙. 모든 과목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제일 미련한 게 시험 가까이 왔을 때 수학 붙잡고 있는데 제일 미련한 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아직도 중학교 때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 답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다 날린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뭐 재수종합반이나 그 살짝 들어가지고 그렇게 뿅 해가지고 그 정시가 될 것 같아? 기출은 됐어. 그러니까 최근 3년 전에는 기출 막 풀리잖아. 막 기출만 겁나게 풀면 진짜 1등급도 가능해. 2개 날려도 되는데 요새 100% 안 돼.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진짜 안 돼. 고등학교 그 기본 과정은 날리고서 뭘 될 수가 없어. 수능 내신 정확하게 지금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다 하시고 실력업이나 이런 난이도 있는 거 있지. 모의고사 뭐 센 C나 아니면 뭐 1등급 만들고 있지. 그때 하는 거야. 그때 시험 계약하고서 이제 다 하고서 그것만 정리하는 거라고. 그래서 물어보면 선생님 해줄게. 풀어줄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요. 그럼 넘어갑시다. 네. 자, 이제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죠? 네, 지수함수 뜻과 그래프. 자,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지수함수가 먼저 나오네요. 그죠? 지수함수 먼저 나오고, 지수함수 최대치수 나오고, 지수함수 방정식, 그 다음 지수함수 부등식 다 나오네. 지수 부등식, 지수 방정식 다 나오네. 그래요. 그러면 아예 그냥 지수 파트, 지수함수 끝내고, 지수함수 끝내고, 지수 방정식 끝내고, 지수 부등식 끝내고, 그럼 지수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하고 로그 부등식하고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고 끝나고, 그럼 이제 삼각함수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근데 시험 범위는 이제 삼각함수 뜻과 정의까지긴 한데, 그거 말고 이제 이번에는 다 끝내야겠죠? 뒤에 수요까지, 기말고사 범위까지 다 끝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럼 지수함수를 할 건데, 자, 지수함수를 할 건데,
일단 여기까지 공부한 게 너네가 뭘 했냐? 지수의 기본, 로그의 기본을 공부한 거야.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정의와 연산, 기본 연산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수 파트에서는 뭘 줄 알아야 돼? 제곱근 개수 구하는 거 정말 필수야, 필수. 로그에서는 뭐가 중요해? 로그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 있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밑조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얘 1이 아니다, 얘 0보다 크다, 얘도 0보다 크다. 이 세 가지 조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그냥 필수야, 알겠지? 그리고 뭐 성령 로그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밑변화 공식 이런 거 많죠? 뭐 지수도 공식 같은 거 많죠? 뭐 그지? 막 했었잖아. 뭐야? 막 뭐 했었지? 뭐 x 플러스 뭐 y분의 2제곱 뭐 이런 거 빼기 뭐 z분의 이런 거가 구하라 해서 여기 앞에서 abc꼴 주어주고서 그지? abc꼴 주어서 k로 놓고서 그지? 뭐 이런 거 했었잖아. 이런 거 그냥 기본 해서 다 이건 그냥 기본으로 깔리는 거 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함수가 들어가는 거 알겠지? 자, 지수함수는 일단 자, 지수함수 봅시다. 지수함수 봤었지? 지수함수 봅시다.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 볼게요. y는 자 a의 x꼴이거든요. 이제 이게 가장 기본형. 평행 이동하기 전에 기본형이고, 자 뭐 정의를 할 때 a는 1을 정의하지 않아요. 그죠? 네, a가 1이면 상수함수니까 정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클 때 정의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음수면 부호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거든. 이런 거는 대학교 가서 배우시면 돼요. 알겠죠? 양옆에 다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a가 0보다 밑이 1이 아니고 0보다 클 때만 정의를 하는데, 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a가 1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면 밑이 이렇게 돼버리면 첫 번째 경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감수함수라고 해요. 감수함수다. 얘는 이렇게 두 번째 경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아시겠죠? 증가함수다. 그러면 이게 왜 감수함수냐? 잘 봐. 0과 1 사이에 있는 건데 0과 1 사이에 있는 수는 무조건 분모가 클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2분의 1이나 3분의 2나 4분의 3 같은 게 다 0과 1 사이에 있거든? 분모가 크거든? 얘네들 계속 제곱하잖아? 얘네들은 계속 제곱하면 제곱할수록 어떻게 될까? 작아져요. 그지? 너네는 이해 가지? 이런 거를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려면 큰일 나. 왜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잘 봐. 4분의 3인데 그냥 뭐 제곱하면 되지. 이거 4분의 16분의 9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통분하면 이게 이제 뭐야 이거 5제곱? 그러면 얘는 1제곱 여기 2제곱하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4곱 16을 통분해봐. 12지. 그래서 계속 작아지지. 이해가지?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렇게 이해해보자.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떤 수가 있어. 5가 있어. 그럼 여기 1 곱하면 자기 자신 나오지. 그지? 근데 1보다 작은 수를 곱하잖아? 그 5보다 작은 수가 나오고 1보다 큰 수를 곱하잖아? 그 5보다 큰 수가 나와. 그럼 잘 봐. 여기가 잘 봐. 2분의 1인데 여기다 다시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2분의 1보다 계속 작게 나오는 거야. 계속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이해가? 이해가지? 그래서 감수함수입니다. 감수함수.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냐? 자, 그리고 감수함수. 자, 이 그래프 개형이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지 봐야 돼. 그리고 자, 이 지수함수는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어요. 반드시 지나는 점. 어떤 점을 반드시 지나냐?
지수가 0이 되잖아. 그 A 0제곱 1이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1을 지나. 0,1을 지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0,1을 딱 지나요. 여기를 지나.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감소하는 거야 영원히. 그리고 x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점근선. 알겠죠? x축이 점근선이야. 근데 지수함수와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정말 잘하고 싶잖아? 날아다니고 싶잖아? 함수에서? 날아다니고 싶잖아? 어떤 고난도 문제가 나오던 간에 날아다니고 싶으면 그것만 체킹하면 돼. 점근선이랑 첫 번째 점근선이랑 그냥 두 번째 반드시 지나는 점. 반드시 지나는 점. 그리고 반드시 지나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잘 안 보이면 절편 봐주는데, 그럼 이게 다야. 일단 지금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기본기부터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 자, y는 이제 잠시 뒤에 배우겠지만, 만약에 y는 2x 마인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거 그래프 개형 풀으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 빨리 그 개형 그리라고 하거든? 학생들 하라고 하면, 별짓 다 한다. 막 이거 분리하고 막 뭐지 표준형으로 바꾸고 막 이것저것 다 하거든. 그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점근선이 일단 얼마냐면 잠시 뒤에 배우겠지만 점근선이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가 점선 찍어. y에다가 마이너스 1 점선 찍고. 그죠? 절편 그냥 조사하면 이게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이제 잠시 뒤에 배우겠지만 증가함수면 이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릴 건데 0 대입해봐. 그럼 얼마니? 0 대입하면 x에다 0 대입하면 x절편 보자. x절편 절편 x절편 1이지 맞지? 그래서 그냥 올리면 돼 이렇게. 그게 끝난 거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드시 지나는 점을 알고 싶잖아? 그럼 여기 0도 만들면 돼. 얼마면 0 나오냐? 마이너스 2분의 1, 0 나오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찍으면 끝나는 거야. 너네가 봐도 완벽하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절대값을 그래프 씌겠다. 절대값을 씌웠어. 그지? 그럼 누구부터 접올려? 점근선부터 접올리면 게임 끝나는 거 알겠어? 점근선부터 접올려야 돼. 알겠지? 애들이 점근선을 무시하니까 이게 힘을 못 써요. 여기 뒤에가 점근선이야. 항상 지수함수는. 왜냐면 봐봐. 너네 어떤 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 나오지. 무조건 0 이상이라고. 그래서 여기 뒤에가 항상 점근선이 알겠어? 여기다 플러스 100하지? 그럼 100이 정근선이야. 10하지? 얘가 정근선이야. 얘가 뭐 마이너스 2분의 3 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 정근선이야. 이해가죠? 항상 기본은 여기 y는 0이야. 얘가 정근선으로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항상 뭐 감소든 증가든 어떤 수를 양수, 어떤 0보다 큰 수를 제곱을 하잖아? 무조건 0보다 크게 돼 있어. 알겠죠? 일단 이게 기본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 만약에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해? 정근선부터 정보 올리면 이렇게 되지. y는 1이 새로운 정근선으로 접히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형태로 풀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능 분석이 지금 5년치가 들어갔거든. 너네 여기 시험범위 딱 맞았다. 2023년 3년 있지. 최근 3년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개형이 다르고 모의고사도 그럴까 아마. 모의고사는 좀 덜 심하다 그래도. 지금 모의고사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육모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시험범위에 다 선생님이 시험한 대로 하면 다 뚫어낼 수 있어. 다 뚫어낼 수 있는데 이제 그래프 개형은 요 저볼리는 뭐 그래프 개형으로 판단하는 거지. 역함수성이랑 막 이렇게 보는 게 최근 10년간 그거였거든. 근데 이제 작년 수능에는 새롭게 나왔어요. 나 너무 웃겨서 나 진짜 나중에 한번 풀어줄게. 알겠죠? 전혀 뭐 고교 내신이랑 상관이 없어서 수능 보는 학생들은 좀 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 아무튼 그런 거 이거 뒤에 가서 해줄게. 다시 그냥 지금 뭐만 포인트 잡으라고. 지수함수는 로그함수는 똑같아. 알겠어? 정근선 있어. 로그함수도 있어. 반드시 지나는 점 로그함수도 있어. 알겠지? 절편도 있어요. 알겠어요?
이해가지? 자, 뒤에 가서 해줄게. 일단 다시 요거는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자,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되고요. 자, 증가함수는 어떻게 될까? 증가함수. 자, 증가함수도 볼게요. 증가함수는 예를 들어서 y는 뭐 2의 x제곱이든 아니면 뭐 y는 3의 x제곱이면 제곱할수록 얘는 엄청 빨리 증가를 하겠지, 그지? 그럼 얘는 0 대입하면 당연히 0 대입하면 1이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정근선은 뒤에 둘 다 0이니까 뒤에 플러스 0이니까 뒤에가 다 플러스 0이니까 정근선 그냥 여기 x축이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겠지. 이해가지? 이해가시죠? 네. 괜찮지? 그래서 이게 증가함수고 a가 1보다 요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크면 증가함수고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다. 왜냐고요? 그냥 계속 곱하면 곱할수록 감소되니까. 이해가시죠? 자, 봐. 그리고 y는 그러면 2분의 1x는 감소함수고 얘는 증가함수잖아. 맞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 뒤집으면 지수에 마이너스 튀어나가지. 맞죠?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 뭐야? x보호가 y축 대칭한 거지? 그래서 이거 y축 대칭에 적으면 이렇게 이 형태 딱 나와. 이해가시죠? 이해가죠? 그래서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이 커질 때도 봐야 돼요. 이렇게 지금 봐봐. 일단 이렇게 밑이 커지지. 일단 밑이 커질 수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0 오른쪽에서는 당연히 밑이 큰 게 제곱할수록 더 얘가 더 빨리 증가하겠지. 이렇게 3x가 더 얘에 비해서 얘가 더 빨리 증가하겠지. 확 훅 커지겠지. 그쵸? 왜냐면 얘 세제곱하면 얘는 8밖에 안 되는데 얘 세제곱 벌써 27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얘 밑이 커질수록 더 가파라져요. 더 빨리 증가한다고. 밑이 커지면 더 빨리 증가한다고. 기하급수적으로 알겠지? 그럼 반대로 갔을 때는 더 빨리 감소하겠지. 이렇게 더 빨리 0이 나오겠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 봐봐. 똑같이 마이너스 1 대입해봐. 그럼 얘가 훨씬 더 0에 가깝잖아. 훨씬 더 빨리 증가하고 훨씬 더 빨리 감소한다고. 이렇게 여기가 크로스가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4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얘에 비해서 얘는 더 빨리 증가하겠지. 이렇게 거의 막 이렇게, 그지?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감소하겠지. 더 빨리 0에 가까워지겠지. 이해가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y는 2분의 1 x제곱이랑 y는 3분의 1 x제곱이랑 y는 4분의 1 x제곱 같은 경우도 비교해보자. 그죠? 그러면 일단 얘가 y는 2분의 1 x제곱이라고 할게. 이게 지금 y는 2분의 1 x제곱을 할게. 그럼 얘는 y는 2분의 1 x제곱을 할게. 그럼 얘랑 얘를 한번 그려보자. 얘와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 일단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일단 얘가 지금 제곱할수록 얘가 제곱해서 더 빨리 0에 가까워지겠지. 그러면 3분의 1은 여기 밑에 깔려 있겠지? 그지? 반대쪽이면 역전하겠지. 이렇게 크로스 되겠지. 이해가시죠? 쉽게 생각해서 자 여기는 마이너스 제곱을 하잖아? 마이너스 제곱하면 이게 2의 제곱이랑 3의 제곱으로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음수의 영역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제곱과 마이너스 제곱이면 자 마이너스 안으로 밀어는 2의 2제곱, 3의 2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얘가 더 빨리 이쪽으로 커지는 거야. 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해가죠? 그럼 얘는 3분의 1은 더 가파르고 더 이렇게 빨리 감소하면 되겠네. 이걸 외우지 말고 이거 이제 뭐 밑이 뭐 밑의 절대값이 커질수 야 헷갈려. 안돼 알겠어? 이제 말로 하지 마 알겠어? 그렇게 묻지도 않고 뭐 밑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x축이 가까워지고 y축이 가까워지고 언제 그거를 말장난을 언제 다 외우고 있냐? 그지? 하다가 머리 쥐나 알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증가하는 속도로 보세요. 어차피 미분 적분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시죠? 그냥 이거부터 시작하면 돼. 이거 밑이 커질수록 빨리 증가할 거 아니야. 이거 3제곱만 해도 얼마니?
4제곱만 해도 4의 4제곱 얼마냐? 256. 그냥 이건 그냥 하는 거야. 알겠어? 알았어요. 미안해요. 너무 오버하지 않을게요. 네. 그럼 이건 반대로 돌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기본이다. 기본. 그리고 지수함수 이게 이제 기본이고, 자 이제 평행이동을 하겠지. 그쵸? 네. 평행이동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만만한 함수 y는 2의 x제곱으로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평행이동부터 다 살펴봅시다. 얘 지금 정근선이 얼마냐면 정근선이 0이죠. 자 지수함수에서는 첫 번째로 x축 평행이동을 해봤자 정근선의 위치는 안 바뀌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y는 2x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 1 지나고 맞지? 근데 여기서 뭐 플러스 3을 하든 마이너스 2, 뭐 2를 하든 그냥 이렇게 x축 이만큼 땡기잖아.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땡긴 거야. 고무줄처럼. 그러면 2를 땡기면 그냥 얘는 그러니까 x축 평행은 좌우잖아. 그러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x축 평행이동을 하면 그냥 옆으로 땡기거나 옆으로 밀던가 정근선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했죠. 이 뒤에가 다 정근선이라고. 요게 요 숫자가. 알겠지? 그래서 변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땡기면 그냥 이제 항상 지나는 점은 2,1이니까 해서 이제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땡긴 거야. 아시겠죠? 네, 2,1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만약에 플러스 1을 했다. 그러면 그냥 이쪽으로 민 거야. 그 마이너스 2, 여기 지나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근선에 모아지는 거는 어떻다? 똑같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뭐 거의 다 배웠지.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에서 y는 2에 뭐 x-1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정근선이 바뀌었어요. 1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정근선은 어떻게 해줘? 자 일단 1에다가 정근선을 찍어주고 1에다 찍어주고 그럼 얘가 증가하잖아. 그럼 요 정근선에 이렇게 그려주는데 정확한 위치를 대충 살펴봐야 되겠지. 그 절편이랑 반드시 지나는 점 체킹해주면 돼. 0 대입하면 얼마야? 0 대입하면 이건 2분의 3이지?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이지? 그리고 반드시 지나는 점 지수가 0일 때야. 지수가 0. 그러면 왜냐면 반드시 지나는 지수가 0이면 얘는 1이 되잖아. 2의 0제곱이 1이잖아. 그러면 1, 얼마야? 1,2니까 해서 여기다가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다 완벽한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 까지가 마무리야.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y는 아까 전에 2x 그래프 평행이동한 거 말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그 y는 2의 x가 있잖아. 그러면 y는 2x 그래프는 주대 마음이 삐뚤어졌니? 왜 그러니? 자 0 대입하면 1 나오니까 지수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 정근선 0인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y는 x 있잖아. y는 x가 여기서 대칭이면 역함수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역함수 되는 거 맞지?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얘는 어떻게 돼? x는 2의 y지. 근데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이쪽으로 보내면 y는 로그 2x지. 맞죠? 그래서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가 요 밑이 같잖아? 밑이 같지? 그러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을 확률이 있어. 일단 있는 거야. 알겠어? 100%가 아니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y는 로그 2의 어떻게 되냐? x-1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어. 정확하게 여기 일단 밑이 같잖아. 이 밑이 같으면 일단 역함수 관계에 있을 확률이 있어. 근데 여기가 만약 숫자가 2잖아. 그러면 이거는 역함수 관계에 있진 않아. 알겠어? 왜냐고?
여기서 x, y를 바꾸면 자 위치를 바꾸면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플러스 1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되고 자 한번 미친 영한 위치가 이쪽으로 보내면 로그 2의 x-1에 y-1인데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넘기면 y는 로그 2의 x-1 플러스 1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역함수각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실제로도 자 봐봐. 실제로도 그래프를 그리면 로그 함수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로그 함수도 밑이 있잖아. 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프가 반드시 지나면 그러면 1,1을 지나면 얘는 2,1을 지나겠죠 항상. 그쵸? 그리고 0,2분의 3을 지나면 2분의 3, 뭐를 지날까? 2분의 3, 그쵸? 여기 지나겠죠? 그쵸?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점근선은 이게 돼. x는 1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가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요점 지나면 0,23, 2분의 3,0 맞지? 그 다음에 요점 1,2면 2, 이렇게 지나고 그 다음에 얘 점근선은 얘 지수는 점근선이 1이었지 y는 1이었지 맞죠? 근데 이 녀석의 점근선은 뭐냐? 점근선은 그래프가 나올 수 없는 값이야. 지수가 0, 얘가 0보다 큰 값이 나오지? 얘가 0이 나올 수 없으니까 1이 죽었다 깨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나올 수 없는 값이야. 그러면 로그 함수도 얘가 진수가 0은 정의하지 않지. 0보다 크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가 진수가 0일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x가 1이 여기가 0이 되는 자리가 점근선 자리야. 이거 뒤에 가서 해줄게. 잘못 배우면 뒤지게 힘들어. 너네 있지?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여기 지수 파트 로그 파트랑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방정식 부등식이랑 특히 삼각수의 동경 있지? 동경이랑 삼각수 그래프랑 수열이랑 등차 등비 시그마 있지? 잘못 배우잖아? 뒤지기 힘들어. 그거 공식화 한 다음에 너네들한테 그래프까지 하면서 등차 등비 뭔 줄 알겠는데 그지? 휘황찬란을 하죠. 잘못 배우잖아?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까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프도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진짜 나중에 일단 쉽게 하는 거 다 알려줄게. 일단 지금은 뭐다? 얘랑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밑이 같으면 역함수의 그 확률이 있는 거다. 저번에 했었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서 2차 함수 개수가 그 서로 2분의 1이랑 이 개수가 있으면 확률이 있는데 실제로 그 됐었지, 그지? 좀 많이 아쉬워요. 시험지가 원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역함수성 같은 거 있지. 그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거든. 뭐 아무튼 시험지 얘기는 됐고 해서 이제 요런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 얘도 자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지, 맞아요? 그럼 얘도 증가함수고 1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리고 얘는 점근선 0이야, 0. 그러니까 얘는 점근선이 이게 x축인데 얘는 점근선이 x는 0이니까 y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0 대입하면 1 나오지, 항상 지나는 점. 근데 얘는 1 대입하면 항상 0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증가함수야, 로그 함수는. 아시겠죠? 일단 너무 많은 것을 꺼냈는데 일단은 다 됐고요. 이거 뒤에 가서 다시 해줄 거고요. 일단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정리하는 거 뭘 정리하는 거지? 지수함수 정리하는 거야. 지수함수 알겠어? 아니 고등학교 2학년 시험지에서 내신 시험지에서 이거 y는 EX함수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해서 얼마만큼 해서 n 플러스 n 값 구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중학교 때처럼. 분명히 그래프 깔고 절대값 하고 막 고교 내신 모의고사 다 깔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들아 고등학교 시험지가 너네들한테 절대 호의적이지가 않아. 알겠어? 물론 학교 선생님이니까 다 너네들한테 웃으면서 수업을 하지만 이거 업무의 일환이 알겠어? 니네 만약에 200명이든 400명이든 등수 있잖아. 동점자 나오잖아. 심할서 써야 돼.
의무적으로 나눠야 된다고. 되게 냉정한 거야 세상이. 알겠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무조건 성적 소수점이 왜 있는데, 그 수행평가가 왜 있는데 400등부터 400명이면 1등 전교 1등부터 200등까지 400등까지 동점자 없이 잘 다 잘라야 돼. 업무의 일환이야. 시험지가 업무의 일환이라니까.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내는 거야. 점수부터 그냥 다 후려치고 보는 거야. 왜냐면 다 잘 보면 힘드니까. 이해가? 지금 수능도 이렇게 된 거야. 킬러는 없애라고 하지, 고교 내신에서 다 내라고 하지, 선행 출제 금지지, 교과서 내용 영상 내라고 하지, 어쩌라고 이러는데 수능 1등급은 분별을 해줘야지, 표준 편차는 분산이 돼야지. 그러니까 막 이상 문제들이 튀어나오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는. 아시겠죠? 자, 지수함수 다시 해볼게요. 지수함수. 자, 봐봐. 지수함수 y는 2분의 1에, 그지? 2분의 1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다. 아, 마이너스 1에 봅시다 이번에는. 자, 그러면 어찌 됐거나 얘가 감수함수죠. 그죠? 감수함수야, 그지? 감수함수인데 정근선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정근선을 찍어. 마이너스 1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찍고, 그 다음에 절편 항상 지나는 점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감소니까 정근선이 당연히 이렇게 감소가 되겠지. 이해가죠? 이건 확정이잖아, 그치? 근데 뭐 좌우만 보면 돼. 지수함수, 그치? 감소 이런 무조건 이런 형태인데, 지나는 점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얼마지? 1이네. 맞죠? 0, x 대신 0 대입하면 1이죠. 이거 지나야죠. 어째 끝났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치? 그래, 항상 지나는 점은 뭐야? 여기 0으로 만들면 되지. 2분의 1, 마이너스 1이네, 그치? 맞나요? x 대신에 2분의 1 대입하면 여기 지수 0 나오나? 그치? 아, 그러면 0이다. 2분의 1, 0이네, 그치? 여기네, 2분의 1. 그럼 끝난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하시면 돼,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필요하면 여기 지수에서 2를 끄집어 내려. 그럼 y는 4분의 1에 여기서 2 내리면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이게 같은 그래프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네. 이해 가시죠? 이게 이제 지수함수 기본이다. 아시겠죠? 그래프 표현 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니지. 많이 풀어보면 이게 다야.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수함 몇 분이야 이거? 와씨 55분이네. 뭐야, 문제를 하나도 못 풀었네. 자, 일단 다 했습니다. 일단 다 했어요. 일단 필수 다 했고요.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선생님이랑 그냥 여기 정리하면 돼요. 치수함수는 뭐 어려운 거 없네. 오늘 문제가 그렇게 되네. 아, 근데 올해 개념 원리가 미쳤다. 되게 좋다. 교육청 기출을 꽂아놓은 게 아니라 수능 기출을 꽂아놓네. 바로바로. 아, 옛날에도 그랬나? 스포츠도 그랬나? 빨간색으로 돼서 눈에 확 들어와서 그런 건가? 아, 잠깐만, 그것만 확인 좀 해볼게. 잠깐만, 수능 때도 수능을 꽂았나? 정확하지. 생각이 있는 책이야. 이 책은 생각이 있는 책이야. 작년에는 실력업에 교육청 기출을 꽂아놨거든. 올해는 수능 기출을 꽂아놨네. 그 참 공부하기 최근 경향은 이거 수능 기출 보나마나 내가 지금 이거 안 봐도 되는데 이거 분명히 이거 원론적인 거 물어볼 거야. 아마 이거 다 하라는 걸 걸. 아무튼 굉장히 문제가 괜찮다. 뭐 끝났네. 지수함수 최대 최소. 저기 73쪽 펴봐. 73쪽에 73쪽에 필수 12번 별표 한번 쳐볼래? 그 다음 필수 10번도 한번 별표 쳐봐. 그리고 야, 이거 끝났지. 뭐가 있을까? 여기서
그래요. 나머지 것들은 야 괜찮다. 다 수능을 꽂아놨네. 미쳤다리. 꼼꼼하게 하자. 이게 좋은 책이라니까. 이게 참 좋은 책이다. 일단 별표는 그 가면서 선생님 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깐 10분 쉬었다가 선생님이랑 지수함수 오늘 배운 거 있죠? 차근차근 그래프 개형서부터 저 61쪽부터 너네가 개념을 익히기는 혼자 할 수 있지? 그래요. 그러면 61쪽부터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공부해 봅시다. 네, 잠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네. 피자 없어. 진짜? 똑같이. 피자보다 콜라를 훨씬 많이 시켜가지고 콜라 먹고 빵